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 데일리가 만들고 여행 중개소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그 설 연휴 때문이었는지 아무튼 굉장히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찾아오는 거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그러실 것 같아요, 그죠? 자, 이제는 여름 휴가 때까지 장기간 연휴는 없습니다. 저희 또 달려갑니다. 네, 이제 또 웬만하면 또 빨간 날 아니면 계속 가니까 기다려 주시고, 저도 오래간만에 이렇게 영상을 또 촬영하니까 조금 낯설기도 합니다. 자, 2월 7일 월요일자고요.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헤드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행업이 이제 특별 고용 지원 업종이 오는 3월 말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연장을 해야 되는데 한국여행업협회에서 고용부 대상으로 연장해 달라고 요청을 좀 공식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릴 거고요. 서울의 1인 가구의 세대별 여행은 어떻게 좀 다니고 있나, 이런 좀 흥미로운 조사가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노던 퍼시픽 항공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항공사에서 아시아 지역 노선 확장 관련한 내용들을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아직은 좀 시기상조이긴 하지만 또 언제 또 이렇게 항구에 취항할지 이거는 또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관련 소식 전해드릴 거고, 로스앤젤레스 관광청이 B2B 대상 카카오톡 채널 개설했고요. 김진국 하나투어 대표가 공식 사임했습니다. 미주의 최장수 한인 여행사 US 아주 투어에서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꿈꾸고 있는 꿈의 미국 대륙횡단 그 상품을 기가 막힌 걸 또 출시를 했다고 하네요. 텍스트 뉴스에서 이건 보실 수 있고요. 경기도에서도 관광업체 대상 지원금 지급하고요. 경상북도 의성의 의성군에서 착한 여행 관련한 운영할 여행사를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에어부산과 현대 이지웰이 협정을 맺고, 현대 이지웰 요거 복지몰이죠. 복지몰. 여기서 항공권 구매하실 수 있는 할 수 있게 마련했습니다. 부산관광공사도 여행업계 공유 사무실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상이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한국여행업협회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여행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해 달라고 신청서를 공식적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네. 모르시는 분들은 여행업계가 오미크론 이렇게 대고 하면 회복 금방 빨라지지 않겠어 이러는데, 그동안 2년 동안 이 리스크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거 해줘야 됩니다. 향후 몇 년 더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회복기에 대비해서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고, 관련한 대처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국여행업협회는 연장 신청서를 통해서 지난 2년간 대다수 여행업체의 매출이 전무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10만여 명에 가까운 종사자들의 고용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2020년 3월 여행업을 특별 고용업종으로 지정, 여행업계의 고용 유지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여행시장 여건은 현재까지도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어서 여행업계의 생태계 붕괴 위기상에 처해 있다. 이에 코로나19에 따른 여행시장의 조기 회복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오는 3월 말일부로 만료되는 여행업계의 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연장해 달라라고 이렇게 밝혔고요. 자, 조선업이 한때 되게 어려웠잖아요. 2016년에 요 첫 지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계속 아직까지도 되고 있다는 거 많은 분들 모르실 거예요. 이게 2022년 1년 또 연장이 돼 있어요. 지금 관련법을 개정해서. 근데 여행업 이번에 한국여행업에서 이걸 신청했는데 들어주겠지만, 만약에 안 들어주면 이거는 진짜 큰일 날 일입니다. 해주셔야 됩니다. 여행업의 경우 2020년 관광, 숙박업, 운송업 등과 함께 처음으로 지정이 됐죠. 이 특별고용지원업종이 지정이 되면 정부가 휴업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데요. 휴업수당의 경우 기업에서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고, 정부가 이 금액에 대해 해당하는 90%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비록 어렵고 우리 대표님들은 어쨌든 우리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 어떻게든지 좀 해고 안 하고 같이 갈 수 있게끔 이거라도 하고, 우리 대표님들은 또 우리 대표님들은 받는 게 없잖아요. 또 딴 데 가서 알바하면서 버텨온 세월이 2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마지막 남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까지 데리고 있는 스태프들,
직원들은 많이 이제 해고했잖아요. 자의반, 타의반. 근데 지금까지 남아있거나, 그렇게 차마 해고를 못 시키는 정말 그 스텝은, 정말 진짜 최소한의 인원, 최소한의 진짜 인원이에요. 이 인원을 통해서 다시 발돋움 해야 되니까 이 지원, 이 특별, 고용 지원 요거를 안 해주면 큰일 납니다.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서울시와 서울광재단이 재미있는 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서울에 있는 1인 가구는 1인 가구 많이 늘어났잖아요. 과연 어떻게 여행을 할까? 1인 가구라고 해서 혼자 여행 다닐까? 이런 궁금증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걸 했는데 이 서울시에 있는 1인 가구 1,509명 대상으로 했어요. 설문조사도 했고, 그룹 면접 조사도 했대요. 그리고 세대별로도 나눴대요.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 MZ 세대, 이런 거 X세대 있잖아요. 이렇게 구분해서 했어요.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해드리면서 여기저기 저희 표에 나가는 걸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1인 가구의 나홀로와 동반, 관광 선호도에 대한 그룹 면접 조사 결과 모든 세대에서 나 혼자보다는 동반해서 여가나 관광 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대요. 의외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사는 거는 생활은 나 혼자 남의 간섭 안 받고 눈치 안 보고 나 혼자 주거를 해. 근데 그런 여가 활동은 같이 해. 좀 특이해요, 그죠? 정성조사에서 확인된 Z세대라고 할게요. Z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정성조사에서 확인된 Z세대의 동반 여가 관광 선호 이유로는 비용 절감, 지출 비용 대비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등 효율성을 좀 따진 것으로 나타나고, X세대의 경우는 타인과의 생각, 감정 공유, 대화와 교류를 통한 상호 간의 동기부여를 통해서 사람 간의 관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대요. 동일한 질문에 대한 정량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서울 시내에서의 활동은 53%가량이 혼자서 하는 것을 선호했고, 반면 거리가 있는 서울을 벗어난 그런 곳에서의 활동은 60% 이상이 함께 같이 활동하는 게 좀 좋지 않나, 이런 걸로 분석돼. 이게 이제 관광 여행뿐만 아니라 여가 활동에 대한 것도 있거든요. 그걸 참고해서 좀 들으셔야 되고요. 모든 세대에서 공통적으로 동반 여가 관광 선호 이유가 뭐냐면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요거예요. 외로움. 할 말은 많으나 시간 관계상 홀로 생활하는 것과는 별개로 여가 활동이나 여행은 사람들과의 교류, 교감을 통해 외로움을 달래는 등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삶의 정서적 치유와 인간 본연의 자신을 찾아가는 활동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겠죠. 한편 나홀로 여행을 즐기는 응답자들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나홀로 여행 시 고려하는 부분으로 여행에 대한 안전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식사, 그리고 숙소 요거 순이었대요. 여행 안전과 관련된 희망사항으로는 홀로 여행객을 노린 범죄 대처 방안, 등산로, 산책로 안전대책 마련, 이런 것들이고, 식사 관련한 카테고리에서는 식당 1인 메뉴 같은 것들이 언급이 자주 됐대요. 1인 가구가 선호하는 여가 관광 활동 유형으로는 서울 시내의 경우 맛집 탐방 요게 많았고, 서울시 외는 자연경관 감상이 많았고요. 세대별로 보면 Z세대는 맛집 카페 방문, Z세대는 맛집과 카페 방문, M세대는 스포츠 등산이고, 그 다음에 X세대는 저가 X세대일 거예요. 아마 그죠? 맞을 거예요. 서태지 세대. X세대는 자기 개발을 위한 활동.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쪽 연로하신 베이비붐 세대. 죄송합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자연건강 감상하고 휴식. 쉬어야 돼. 그죠? 그 외 1인 가구 생활 만족도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 전반적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42점으로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가 생활 만족도 다음으로 인간관계 만족도, 그다음에 정주 여건 만족도. 그러니까 이렇게 정주 여건이 뭐지? 이게 이렇게 거주하는 그런 여건인가? 이거 좀 모르겠네. 이렇게 나타났고요. 행복도, 만족도, 1인 가구 생활 계기 등 세대별로 분석한 결과 Z세대, M세대, X세대, 베이비붐 세대별 특징이 각각 다르게 나타났는데,
뭐 Z세대 자발적 1인 가구 비율은 80%가로 가장 높았네요. 그러니까 Z세대가 1인 가구는 거는 굉장히 자발적이다. 뭐 이런 거네요. 그 다음에 뭐 각 세대별이 있는데, 뭐 요거는 뭐, 베이붐 세대 1인 가구는 뭐, 또 지금 뭐 이미 가정을 꾸리고, 한 가정을 또 독립시킬 그런 뭐 세대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흥미로운 조사였습니다. 그죠? 자,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앵커리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노던 퍼시픽 항공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미디어 행사에서 도색 작업도 마치고 관련 기종을 또 소개하고요. 아시아 지역 런칭 계획을 발표했대요. 뭐 런칭 계획에 대해서 오늘 뭐 어디 난 몇 년도에 언제 아시아 지역 어디를 노선하겠다라는 그 내용은 오늘 없습니다만 이렇게 일단 이슈가 좀 되네요. 그죠? 뭐 기체 어떻게 이렇게 디자인하고 색칠했다. 요거 내용이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2021년 8월 설립된 노던 퍼시픽 항공은 알래스카 앵커리지와 뉴욕,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중 등 미국 내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국내선 서비스를 시작으로 뭐 앵커리지 국제공항을 경유해서 도쿄, 서울 등 아시아 주요 도시로 운항하는 장거리 노선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요 정도 얘기 나온 거 보면 조금 기대가 되긴 하네요. 그죠? 요거는 지금 이제 정식적으로 공식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우리 그 보람항공이 있죠. 보람항공에서 요 노던 퍼시픽 한국 홍보를 좀 도와주고 있어요. 뭐 관여하고 있다고 제가 텍스트에 썼는데 좀 도와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래요. 그래서 향후에 들어오면 뭐 한국 GSA 정도 맡을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알래스카 직항이 생기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는 뭐 또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자, LA관광청이 여행업계 실무자 대상 지속적인 지원과 소통하기 위해서 카카오톡 B2B 전용 카카오톡 채널 오픈했습니다. 예. 저도 저기 돼 있거든요. 예. 이번 B2B 전용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LA관광청은 여행업계 파트너사와 관계 강화, 교육 집중하고 뭐 소식, 정보 뭐 이런 것들 계속 알려나갑니다. 웹이나 교육 관련한 정보도 계속 나갈 거고요. 카카오톡에서 LA관광청 한국사무소 검색하시면 됩니다. 검색 아이디는 뭘 주시면 되냐면 Discover LA, 그러니까 DISCOVERLA를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하시면 됩니다. 채널 추가하시는 건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뭐 채널 추가하시면 이제 카톡으로 까똑 올릴 때마다 관련한 정보 받아보실 수 있고요. 관련해서 2월 18일까지 우리 여행업계 종사자 대상으로 카카오톡 채널만 추가해도 경품이 제공되는 이벤트 진행됩니다. 이렇게 응모하게 이렇게 다 있어요. 간단해. 업체명, 이름, 전화번호만 넣으면 돼요. 예, 이렇게 되고 추첨 통해서 스타벅스 커피 기프트권 1인당 5,000원권 증정됩니다. 많이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 말도 많고 썰도 많았던 김진국 하나투어 대표가 대표직을 공식 사임했습니다. 1월 31일자고요. 하나투어 공시를 통해서 알렸습니다. 이로써 하나투어는 송미선 대표 체제로만 운영이 되고요. 뭐 노란 풍선을 갈 것이다, 뭐 어디 여행사를 갈 것이다, 별의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뭐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뭐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뭐 또 조만간에 뭐 알려지겠죠. 예.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소식, 경기도가 도내 관광업계 4천여 곳 대상으로 40만 원가량의 지원금 지급합니다. 2월 16일부터 3월 11일까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저희 텍스트 뉴스 참고하시고요.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 이하 규모의 관광사업체고요. 2022년 1월 말일 기준 주 폐업 상태만 아니면 됩니다. 아울러 그동안 사각지대에 좀 놓여있던 전세버스 업체 중에서 여행업을 경험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10만 원 정도 지원금도 처음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관련 업종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대기업 규모는 제외돼요. 아니면 대기업 규모는 없어요. 네, 없고. 그리고 무슨 세금 같은 거, 과징금 이런 거 부과받았으면 안 돼요. 뭐 이런 거 다 안 되고. 그다음에 복수업종일 때는 하나만 되고요. 지원금은
적격업체 선정 규모에 따라 일부 조정되고 뭐 3월 28일 이후 운영 지원금이 개별적으로 뭐 되고요. 지원금은 3월 31일까지 지급 완료되는데 한 달이나 걸려요. 이거 좀 빨리 해줘야 되는 거죠. 자세한 신청 요건과 제출 서류 등은 경기관광공사 또는 경기도관광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많이 지원하시고 받으세요. 뭐, 야, 40만 원, 10만 원, 이게 뭐 돈이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요, 많은 분들, 뭐, 액수 적어요. 저도 다 알아요. 저희는 그 작은 액수 마저도 못 받아요. 하지만, 이런 게 선례가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런 의미를 통해서. 예. 그리고, 뭐, 다 작은 돈 솔직히, 뭐, 그쵸. 예, 아무튼, 예. 경기도 아무튼 잘 하신 것 같고. 다음 소식. 경상북도 의성군에서는 관련한 그 2020년 착한 여행 의성 투어 관련한 전담 여행사 공모합니다. 3월부터 예산 소진할 때까지고요. 공모는 2월 18일까지 받는데요. 접수 기간은 2월 18일까지고. 접수는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고요. 예. 경상북도 뭐 관광문화과로 하시면 되고 텍스뉴스 보시면 되고 지원 대상은 선정 규모는 3개 업체만 선정하네요. 별로 안 해주네. 지원 조건 뭐 여행사인데 이것도 저희 텍스뉴스 참고하시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지원 금액이 당일 관광 상품 같은 경우는 2만 원 지급 1인당 2만 원 지급이고 숙박 관광 상품은 1인당 6만 원 지급이에요. 6만 원. 제출 및 문의, 특히 문의는 어디다 하시면 되냐면 경상북도 의성군 관광경제국 관광문화과 관광진흥계 이렇게 여기다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뭐 많은 업체 뽑지 않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의성군 또 보내는 뭐 업체가 있었다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목요일 저녁에 저희가 이제 라이브 방송이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저희가 한 달 정도만 시작 시간을 그동안 라이브 방송은 저녁 8시에 했거든요. 저녁 8시. 요거를 7시 30분에 한 달 정도만 3월 첫째 주까지만 7시 30분부터 30분 앞당겨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그렇게 좀 하시고 3월 이제 끝나면은 3월 둘째 주부터는 이제 원래대로 8시부터 할 계획인데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재밌게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 기다려 주신 것과 같이 그 나날이 호응이 좋아지고 있는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여행 듣기 능력 평가 오늘도 이어집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여행 듣기 능력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의 대화를 듣고 삐삐삐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곧 코로나 좋아지면 미국 여행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갈까? 많이 알려진 곳보다 그래도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 어때? 미국 알래스카 어때? 많이 추울까? 춥겠지. 그럼 덥겠냐? 그럼 먼저 캘리포니아에 도착해서 가야겠구나. 맞아. 캘리포니아에서 삐삐삐 항공을 타고 가면 될 것 같다. 1번 노던 퍼시픽 항공 2번 노던 알래스카 항공 3번 보람 항공 4번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 항공 정답을 아시는 분은 동영상 댓글란에 정답을 남겨주세요. 끝.